퇴직이라는 말에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은퇴는 달랐다. 기다렸다는 듯 밀려오는 정서적 허전함과 갑작스럽게 끊긴 소득의 공백은 은퇴를 축복이 아닌 공포로 만든다. 특히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직장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정작 퇴직 이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일제히 소득 절벽 앞에 서 있다. 퇴직 후에도 쓸 돈은 계속 나가지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는 이 잔혹한 현실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후의 민낯이 되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의 김정호 씨 이야기다. 그는 지방의 한 중견 건설사에서 35년 가까이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다. 퇴직금으로는 낡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보태고 자녀 결혼 자금 일부를 마련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지출은 의료비와 생활비로 계속 늘어났다. 결국 그는 마트 물류센터에서 하루 5시간씩 상하차 알바를 하게 됐다. 어깨에 파스를 붙인 채 중노동을 반복하면서도 그는 말한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진다고. 정년이 끝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0세의 송명자 씨다. 그녀는 25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실적이 좋았던 해에는 억대 연봉도 경험했지만 퇴직 후 매달 들어오던 인센티브는 사라졌다. 자녀 교육비와 집안 대출 상환으로 마련해 놓은 은퇴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단순 판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며 구직 사이트를 기웃거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나이를 묻는 순간 전화가 끊기는 경험을 수차례 하면서 결국 주 3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장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한다. 지금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의 시기라고. 세 번째 사례는 서울 근교에 사는 58세의 최현수 씨다. 그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창업에 도전했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초기 비용이 빠르게 소진되며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남은 것은 카드빚과 불어난 대출이었고 결국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기사로 전환했다. 한때는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오가던 자신이 밤거리를 돌며 호출을 기다리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노동력이 자산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하루하루 일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체력보다 사회의 시선이다. 그가 느끼는 가장 큰 절벽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퇴직자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은퇴 전에는 자녀 교육, 주거비용, 의료비 등 여러 항목으로 인해 저축 여력이 크지 않았고 노후 자산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특히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한 채 은퇴를 맞이한 다수의 세대는 매달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그저 내일도 무사히 보내기 위해 오늘을 견딘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 절벽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10년간 수백만 명의 베이비 부머가 일제히 퇴직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소득 공백은 사회 전반의 복지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실질적인 고령화와 초출산으로 인해 연금 재정은 불안정해지고 일자리는 젊은 세대와의 경쟁을 피해가기 어렵다. 더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이라는 판타지에 기대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개인 차원의 대비를 넘어선 국가적 정책과 지역사회의 연대다. 노년의 노동이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는 사회라면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 절벽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이다. 은퇴는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문제는 그 출발선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소득이 끊긴 순간부터 인생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지만 그 시점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 일제히 소득 절벽 앞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이끌던 이들이 이제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다시 일을 찾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데 온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어떤 시선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올 거고 국민연금도 나중에 나오니 그걸로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금액이 월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실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고 퇴직금은 대부분 주거비나 자녀 지원 등으로 사라집니다.
남는 건 매달 고정 지출인데 소득은 없습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는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떨어질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첫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은퇴를 마지막 휴식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현대의 은퇴는 예전과 달리 훨씬 긴 시간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은 지금 60세에 퇴직하면 최소 20년 이상을 벌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당장 바쁜 삶에 밀려 은퇴는 나중에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나중이 갑자기 찾아오고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제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하나에 모든 노후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낮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습니다. 중산층 이상조차 은퇴 후엔 수입이 급감하고 하위층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 내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기 전 세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가 부족합니다. 셋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재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고 고용시장에서 선호받지 못합니다. 기술직이나 전문직은 퇴직 후에도 비교적 일거리를 구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 경계선 밖에 있습니다. 자영업을 해보려 해도 초기 비용과 실패 위험이 너무 크고 단순 노동은 체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선택지는 많지 않고 대안 없이 흘러가다 보면 빈곤 노후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먼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든 금융자산이든 파트타임 일거리든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선 은퇴 전부터 적극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진입한 시점부터 소비 패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은퇴 자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가 필요한지를 넘어서 내가 지금처럼 살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그걸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일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엔 은퇴 후 일하는 걸 실패로 여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일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체력과 여건을 고려해 어떤 일이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재교육이나 전직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방법이고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기반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일의 형태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자존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소득의 공백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심리적 연결망과 교육, 정보 공유가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절벽 앞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다리를 놓고 건널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퇴직이 곧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설계할지,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준비한 만큼만 안전합니다. 소득이 끊겼다고 인생까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준비할 사람만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